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이민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용어예요. 네, 유대인들이 기원전 바빌로니아로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거의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반 명사가 돼서 어떤 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서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기라고 해도 넘기세요. 네. 앞으로 가자.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은 좀 특이한 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700만 정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나라에 살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동포가 국내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나라가 두 개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적인 나라가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동포들의 단단한 조직이 나라에 못지않게 막강한 힘을 갖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은 소위 그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모계를 통해서 유대인의 정의의 첫 번째는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가가 두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뭐 보통 영어로 주, 미국에서는 주이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이 유대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파가 유대인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이름이 오늘날 유대인 아니면 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라는 말은 이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겠는데 기독교의 그 기반이 사실은 유대교의 기반을 두고 있죠. 구약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라는 말은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여호와, 제호와라는 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그러면은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네. 자, 다음. 네, 아까 얘기했지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향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철저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다음. 이 시오니즘, 뭐 영어로는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남을 뭐 쳐들어가거나 괴롭히진 않고 흩어져 살면서 괴로움을 당했죠 오랫동안. 2차 대전 때 유럽에 12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절반이 학살을 당했어요. 엄청난 학살이죠. 근데 어쨌든 그 2차 대전 전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고는 그 존속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이 시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옛날 그 다비드 왕이 지었던 성전의 언덕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거의 인사말처럼 내일은
시온에서 봅시다. 이게 인사말 중에 하나예요. 2000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어쨌든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기자입니다. 언론인이에요. 데오도르 헤르츠. 이분이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자는 이 지오니즘 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만들고 이거를 주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신적 건국의 아버지죠. 네, 이분이 지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을 1897년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분이 이거를 만들면서 50년 후에 반세기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하고 예언을 하면서 죽었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네. 이스라엘 독립 전에 죽었는데 정확하게 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참 대단한 거죠. 다음. 우리 재외동포 재단하고 가장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소위 JAF이라고 Jewish Agency for Israel. 우리나라만 하면 유대인 협회. 어떻게 보면 세계 한인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인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아까 지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이 모체가 돼서 시오니즘 하시는 분들이 모체가 됐죠. 그분들이 1929년에 유대인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Jewish Agency.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단체가 모체가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지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을 만들고 거기서 주이시 에이전시가 탄생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항 이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벤 구리온이라는 공항인데 그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는 사실은 이 주이시 에이전시의 초대 또 협회 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전 세계 한인 대표가 우리 재단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하여튼 정말 특별한 나라죠. 다음. 간단히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이스라엘 유대인은 나라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아까 우리 김영근 대표가 예산 문제 갖고 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이 재외동포의 프로그램을 총 책임지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의 1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근데 대단한 건요. 그 절반이 해외에 있는 유대동포들의 모금에 의해서 가능해요. 박수공이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재외동포 재단 600억 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재외동포 재단에 헌금하신 일 있나요 혹시?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절반을 해외 동포들이 모아서 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네. 자, 다음. 이스라엘의 저는 지금 우리가 재외동포 처음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름만 갖고는 제일 비슷한 게 이거예요. Ministry of Diaspora Affairs, 디아스포라 청. 우리 재외동포 청하고 같습니다. 거기 그 여자가 차관이더라고요. 그 저하고 이제 얘기한 사진인데 다음. 근데 이 디아스포라 청은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 여성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전 세계 소위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지오니즘이나 하여튼 이 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억제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 동포들의 엄브렐라 역할을 해요. 엄브렐라 역할을 하는데
예산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이시 에이전시 유대인 협회보다도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여기 이스라엘의 그 재외동포청은 실제로 허당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산도 적고 사람도 적어서.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여기에요. 주이시 에이전시 for 이스라엘. 네. 여기 이제 그 대표되는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저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졌죠. 여기서 하는 일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아, 이게 이제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있는 그 건물인데, 오른쪽은요,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는 왼쪽. 이 건물을 딱 잘라서 왼쪽은 그 시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 아까 그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했던 그 조직이 아직도 있어요. 그 조직이 절반을 쓰고 있고, 오른쪽 절반은 그 주이시 에이전시, 유대인 협회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건물하고 붙어 있는 곳에 전 세계 유대인들의 모금을 담당하는 또 엄청난 건물이 있더라고요. 다음.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 지오니스트 오거네이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조직,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재외동포 재단과 비슷한 주이시 에이전시 for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역사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실제 하는 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근데 일은 여기서 주로 합니다.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첫째,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귀환.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인들 퍼센테이지가 한 7, 80% 되는데 20, 30%는 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방에 그 이슬람 국가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데려와서 정착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걸 귀환 정착이라고 합니다. 알리아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한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무려 3만 명을 데려왔어요. 우리는 고려인들 한 500명 이번에 왔죠. 근데 뭐 고려인들 500명 왔는지 안 왔는지도 우리 알아서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려 3만 명을 우크라이나에서 데려가더라고요. 그 다음 인턴 마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 18세부터 30대 청년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교 혹은 하이테크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한 1년간. 그리고 1년에 한 40,000불씩 장학금을 지원해요. 이걸 몇천 명씩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제일 부럽고 제가 벤치마크 하고 싶은 게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벌스라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18세가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 남자들이 18세 되면 군대 가듯이 이스라엘을 꼭 한 번씩 다녀온다. 네. 그래서 벌스라이트라는 게 뭐 태어난 권리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약 열흘간 이스라엘에서 그 연수를 하려면은, 뭐 이스라엘도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열흘 동안 교육받으면 완전히 유대인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는 다 이 기관에서 돈을 대줘요. 기관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는 지금 재동포재단에서 맥시멈 1년에 1,500명 합니다. 1,5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5만 명을 해요. 5만 명. 그 예산이 얼마 되냐고 했더니 우리나라로 보면 1,500억이 되더라고요. 1,500억. 1,500억인데 1,000억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돈을 내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내고 500억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대줘서 국내에서 오면은 뭐 숙박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견이라는 건 시리즘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을 해외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한테 2년 내지 4년씩 보내서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커뮤니티하고 본국하고의 이 커넥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수 회장님 뭐 덴버에서 오셨죠? 덴버 한인회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연세대학교 학생을 한 4년 보내서 거기 한인회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꾸준히 그 인적 네트워크를 막 전개하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은
또 동포 사회하고 계속 커넥션을 갖고 가죠. 다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음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아까 두 개의 정부가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고요. 유엔 회원국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지원하고 전 세계 유대 동포들끼리 단단하게 연대해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동포 정책은 이스라엘 정부와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뭐 아까 우크라이나 제가 얘기했죠. 다음. 자, 이게 예산입니다. 이스라엘 예산이에요. 저 재동포 예산인데 아까 제가 한 4천억 정도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370억 불인가요? 네. 네, 118억 불. 네. 그리고 19억 불. 그러니까 이게 재동포 민간 해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동포들이 내는 돈이 거의 한 2천억, 50%. 그리고 정부에서 내는 게 한 50%.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음. 네, 결론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재동포청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올 거다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청만 들어주면 뭐 돈도 많이 주고 굉장히 서비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아니네.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네. 제가 재단을 맡은 이사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언짢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재동포 재단이라는 이 작은 조직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지원을 했습니다. 한글학교도 지원하고 뭐 한인의 행사했으면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다민족 사회에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한국인 부모들이 해외 뭐 유학 보내면 이 나이 들 때까지 막 챙기잖아요. 그러듯이 정부가 해외 동포들을 이렇게 막 챙기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늘 살아있지 않잖아요. 네. 이제 자식이 성장하면 독립을 해야죠. 저는 이 재동포 정책, 재동포가 잘 되려면 이제는 재동포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전 세계 이 재동포 프로그램의 절반의 예산은 우리들이 걷어서 하겠다. 네. 이런 자세와 확신을 갖고 해야지 재동포 정책이 성공을 하지. 그냥 한국 정부에서 돈 내서 우리를 좀 도와라 이러면 저는 결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재동포 정책이 저희들한테 주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재동포 청 만들면은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국내는 국내대로 또 보다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시고 한인을 더 키우시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우리 노국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재동포 정책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